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 강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500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앉아 있어요. 스튜디오 조명이 뜨겁게 내려쬐고 익숙한 박수 소리가 귓가를 울립니다. 20년 넘게 이 무대에 섰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무겁네요. 60대가 된 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여전히 그때 그 소녀가 보여요. 부산 산동네에서 폐지를 줍던 춘자가요. 나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갑니다. 방청객들의 박수는 점점 커지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네죠. 카메라 렌즈 속 붉은 불빛이 깜빡입니다. 생방송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아 강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조용히 제 다음 말을 기다려요. 오늘이 아리아 강 토크쇼의 마지막 회네요. 순간 객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작게 울먹이는 소리도 들려요.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지만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리아 강이 아닌 제 고향 한국에서의 저 강춘자의 이야기를요. 방청객들이 박수 치던 것을 멈춥니다. 500쌍의 눈이 저를 향해 집중하죠. 조용한 스튜디오 안에서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고아였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죠. 그런 제가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남편의 폭력을 견디며 타국에서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어떻게 20년 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카메라가 천천히 제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건 희망의 이야기거든요. 모든 인생은 한 편의 노래예요. 제 시그니처 멘트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이라는 노래의 첫 소절을요. 1970년대 후반 나는 부산 산동네에서 할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새벽 5시면 할머니가 저를 깨웠어요. 춘자야, 일어나거라.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골목길을 걸었어요. 비탈진 길, 낡은 판잣집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며 노래를 부르셨어요. 울 밑에 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구슬프면서도 따뜻했죠. 저는 할머니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며 그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우리를 보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폐지 더미 앞에서 할머니가 멈춰 섰어요. 춘자야, 이것 봐라. 사람들이 버린 신문에도 이야기가 가득하구나. 할머니는 신문을 펼쳐 보이며 글자를 짚어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며 글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예쁜 꽃그림이 그려진 노트와 리본이 달린 분홍색 볼펜이었죠.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춘자야, 이거 바꿔라.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이걸 사느라 식사를 거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거친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춘자야, 잘 들어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위대한 사람이요? 그래, 지금은 잠깐 고난의 길을 걷는 중이란다. 잠깐의 경험이야. 이 경험이 앞으로 너의 나침반이 될 거란다. 할머니의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났고 나는 할머니의 눈이 참 이쁘다 생각했었죠. 그러니 매일 일기를 써라.
내가 본 것, 느낀 것, 들은 노래까지 다 적어라. 이 노트가 다 차면 그때는 내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게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일기를 썼어요.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 가사를 받아 적고 골목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적었죠. 리본 달린 볼펜을 꼭 쥐고 글자를 써 내려갈 때면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할머니는 저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이면 할머니와 좁은 방에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는 낮에 주운 폐지를 정리하시며 또 노래를 부르셨죠. 살다 보면 꽃길만 있을 수는 없단다. 하지만 가시밭길에도 꽃은 피는 법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어요. 저는 꽃그림 노트에 그 말을 적었습니다. 리본 달린 볼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참 좋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은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교실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이 제 책상 주위로 모여들었죠. 춘자야, 어제 그 이야기 계속해줘. 춘자야,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줄 거야? 저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를 제 방식으로 풀어냈어요. 노래하듯 말하면 친구들 눈이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선생님들도 저를 좋아하셨어요. 춘자는 참 밝은 아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고하지만 가난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골목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더니 할머니의 리어카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춘자야, 이리 오지 마라. 하지만 저는 뿌리친 채 앞으로 달려갔죠. 구급차 불빛이 번쩍번쩍 거렸어요. 할머니는 폐지를 줍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할머니 영정을 바라봤죠.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할머니 눈이 여전히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할머니의 보험금으로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는 꿈도 못 꿨죠.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부산시장 떡볶이집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어요. 떡볶이집 사장님은 인상이 험했어요. 일이 많아 힘들어도 참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일이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어요. 떡을 썰고 어묵을 튀기고 양념을 만들었죠. 손에 화상을 입어도 참았어요. 발이 퉁퉁 부어도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됐거든요. 밤이면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녹초가 됐지만 잠들기 전엔 꼭 꽃그림 노트를 펼쳤죠. 리본 달린 볼펜을 쥐고 일기를 썼어요. 할머니 오늘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을 만했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 잊지 않았어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떡볶이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죠. 저기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행사 MC가 갑자기 아파서 못 온대요. 급하게 대타를 구하고 있거든요. 저요? 네, 사장님이 당신을 추천하시더라고요. 말을 잘한다고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던 기억이 떠올랐죠.
할머니가 노래하듯 말하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생전 처음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입을 열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할머니처럼 노래하듯 말했어요. 이야기를 풀어냈죠.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박수도 쳤고요. 행사가 끝나고 주최 측 사람이 다가왔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다음에도 부탁해도 될까요? 그렇게 저는 지역 이벤트 MC가 됐어요. 낮에는 떡볶이를 만들고 주말엔 무대에 섰죠. 조금씩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꽃그림 노트에 적었어요.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리본 달린 볼펜 끝에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죠. 저기 춘자 씨? 돌아보니 금발의 외국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눈이 파랬죠. 그가 한국말로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게 신기했거든요. 제 이름은 데이빗이에요. 부산에서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죠.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데이빗은 자주 제 행사장에 찾아왔어요. 행사가 끝나면 함께 바닷가를 걸었죠. 그는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좋아한다고 했죠. 춘자 씨 목소리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누군가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데이빗이 청혼했어요. 바닷가 벤치에서였죠. 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는 걸 보며 저는 울었어요. 고아였던 제가, 떡볶이집 종업원이었던 제가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네, 좋아요. 그날 밤 꽃그림 노트에 썼어요. 할머니 저 결혼해요. 행복할 거예요.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데이빗이 제 손을 꼭 잡아줬거든요. 우리는 부산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데이빗은 영어학원에서 열심히 일했고 저는 MC 일을 계속했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2년 후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죠. 데이빗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춘자.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할머니처럼요. 아들이 돌이 되던 해 데이빗이 말했어요. 춘자 미국으로 가요. 거기서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요? 네, 제 가족도 있고요. 우리 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부산을 떠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이곳에는 할머니의 추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빗을 사랑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좋아요, 가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어요. 작은 봉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할머니 저 미국에 가요. 무섭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죠. 비행기 안에서 아들을 안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부산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데이빗이 제 손을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속에 꽃그림 노트와 리본 달린 볼펜을 꼭 안고 있었죠.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죠. 데이빗의 부모님 집에 머물며 영어를 배웠어요. 아들도 무럭무럭 자랐고요. 하지만 데이빗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죠. 직장을 자주 옮겼어요. 이유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고요.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데이빗의 친구라고 했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날부터 데이빗은 그 친구와 자주 어울렸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일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데이빗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몇 달 후 진실을 알았어요. 도박이었죠. 데이빗은 카지노에 빠져 있었어요. 통장에 있던 돈이 사라졌고 빚이 쌓이기 시작했죠.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을 생각해요. 그날 처음으로 데이빗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데이빗이 벽을 주먹으로 쳤죠. 저는 아들을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데이빗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엔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손이 제 뺨을 때렸어요. 쿵.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며 데이빗이 말했어요. 미안해, 춘자.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둘렀고 깨면 용서를 빌었죠. 저는 참았어요. 아들 때문에요.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데이빗이 어린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이혼하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할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짐이라곤 옷가방 하나와 꽃그림 노트뿐이었죠. 그날 밤 노트를 펼쳤는데 손이 떨려서 글자를 쓸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저 실패했어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며칠 후 몸이 이상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죠. 임신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둘째였어요. 데이빗의 아이였죠. 연락해야 하나? 아니, 안 돼. 그 사람에게 이 아이를 맡길 순 없어. 저는 데이빗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죠. 일을 구해야 했어요. 영어도 서툴고 학력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마트 계산대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이었지만 돈이 모자랐어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더 구했어요. 마트가 끝나면 바로 햄버거 가게로 달려갔죠. 하루 15시간씩 일했어요.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은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저녁 늦게 데리러 가면 아이가 혼자 남아 있었죠. 엄마 배고파. 미안해,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아들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졌죠. 밤 11시가 되면 아들을 재우고 꽃그림 노트를 꺼냈어요. 리본 달린 볼펜은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글씨를 쓸 수 있었죠. 할머니 오늘도 버텼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 기억해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눈물이 노트 위에 떨어졌어요. 얼룩진 글씨를 보며 저는 다짐했죠. 반드시 이겨낼 거야.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미국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낯선 땅이었지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으니까요. 모든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루 15시간씩 일했어요. 몸이 견딜 수 있을 리 없었죠. 어느 날 햄버거 가게에서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왔어요. 견딜 수 없는 통증이었죠. 매니저님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대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유산했습니다. 무리하셨나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제 뱃속에 있던 생명이 나 때문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렀어요. 그치만 아들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슬퍼할 시간도 없었죠. 퇴원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아들을 안고 있으면 문득 둘째 생각이 났죠. 만약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 아이도 웃으며 엄마를 불렀을까? 둘째 생각에 속에서 피눈물이 나다가도 첫째 아들을 생각하며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 사연 이벤트를 한다는 걸 봤어요. 당첨되면 1일 게스트로 출연할 수 있다고 했죠. 별 기대 없이 사연을 보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썼어요. 폐지 줍던 할머니와 꽃그림 노트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제 이야기를요. 2주 후 전화가 왔어요. 춘자 씨 맞으세요? 사연에 당첨되셨어요. 정말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방송국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날 라디오 방송국에 갔어요. 낡은 옷을 입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하려고 애썼죠. 떨리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DJ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의 게스트 춘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DJ가 사연을 읽기 시작했죠.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마트에서 일하고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다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힘들지만 희망을 놓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노래 이야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삶이 힘들어도 노래를 부르셨다고 그 노래가 제게 힘이 됐다고요. DJ가 물었어요. 춘자 씨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든 인생은 한 편의 노래예요. 슬픈 소절도 있고 기쁜 소절도 있죠. 지금은 슬픈 부분이지만 언젠가 아름다운 코러스가 올 거라고 믿어요. 방송이 끝나고 PD가 다가왔어요. 춘자 씨 다음 주에도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요? 네, 청취자 반응이 정말 좋아요. 고정 게스트로 모셔도 될까요? 그렇게 저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가 됐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이혼녀라는 이유로,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느 방송국에서는 6개월 만에 잘렸어요. 시청자들이 동양인 억양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였죠. 집에 와서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쯤 나아질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꽃그림 노트를 펼쳤어요. 리본 달린 볼펜을 쥐고 썼죠. 할머니 또 넘어졌어요. 하지만 일어날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리고 다시 방송국 문을 두드렸어요. 10번을 거절당해도 1첫 번째에 도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TV 프로듀서가 연락을 해왔어요. 춘자 씨, 토크쇼 MC 오디션을 보시겠어요? 토크쇼요? 네,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춘자 씨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오디션장에는 수십 명이 있었어요. 모두 저보다 어리고 예쁘고 학력도 높았죠. 저는 한 구석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춘자 씨 들어오세요. 심사위원들 앞에 섰어요. 긴장돼서 손이 떨렸죠. 심사위원 한 명이 물었어요. 당신만의 강점이 뭔가요?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희망을 전할 줄 알죠. 모든 인생은 한 편의 노래니까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확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너무 간절했지만 나는 동양인 여자고 쉽진 않을 거야 하고 마음을 내려놨었죠. 일주일 후 전화가 왔어요. 합격하셨습니다. 아리아 강 쇼의 단독 MC를 맡아주실 수 있겠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 최초의 여자 단독 토크쇼 MC 게다가 동양인 여자인데 내 이름을 건 생방송 토크쇼 MC라니. 다음날 미국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한국 언론에도 떴죠. 부산 산동네 출신 고아소녀 미국 토크쇼 최초 여성 단독 MC 발탁. 신문을 보며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들을 안고 말했어요.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우리 아들에게 꼭 보여줄게. 반드시 성공할게.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거기서 보고 계신 것 같았죠. 첫 방송 날이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500명의 방청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서 있었고요. 5분 전입니다.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으로 꽃그림 노트를 만지작거렸어요. 가방 속에 늘 가지고 다녔거든요.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30초 전 심호흡을 했어요. 무대로 걸어 나가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춘자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ONAI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아 강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어요.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죠.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건 제 자리였어요. 첫 게스트는 암 투병 중인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모든 인생은 한 편의 노래예요. 지금은 슬픈 소절이지만 당신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방청객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그날 방송 후 시청률이 나왔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광고주들이 빠져나갔죠. 방송국에서는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했어요. 춘자 씨, 미안하지만 PD의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
집에 와서 아들을 안고 울었죠. 그날 밤 꽃그림 노트를 펼쳤어요. 할머니가 적으라고 하신 일기들이 빼곡했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다음 날 PD에게 말했어요. 한 달만 기회를 주세요.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PD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기회였죠. 그 다음 방송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폐지를 줍던 이야기, 꽃그림 노트 이야기, 남편의 폭력과 이혼, 유산, 그리고 여기까지 온 과정을요. 방청객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너머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시청률이 치솟았어요. 일주일 만에 시청률 1위를 찍었죠. 방송국이 술렁였어요. 광고주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더 많아졌죠. 아리아 강쇼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가 됐어요. 5년이 지났을 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춘자 씨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저는 꽃그림 노트를 건넸어요. 어렸을 때부터 쓴 일기장이었죠. 출판사 편집자가 노트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예요. 책이 나왔어요. 제목은 할머니의 노래였죠. 첫 주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됐고요.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서 편지가 쏟아졌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희망을 줬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죠. 10년이 흘렀어요. 아리아 강쇼는 미국 여성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1위가 됐어요. 여성들이 닮고 싶어하는 워너비 1위에도 올랐죠. 토크쇼는 매주 시청률 1위를 달성했고요. 어느 날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꽃그림 노트를 꺼냈어요. 리본 달린 볼펜도요. 이게 제 비결이에요. 할머니가 주신 선물이죠. 기자가 노트를 보며 물었어요. 아직도 일기를 쓰시나요? 매일 써요. 할머니와의 약속이거든요. 그날 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됐죠. 제 방에 앉아 꽃그림 노트를 펼쳤어요. 할머니, 저 해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아니, 제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위대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희망을 주셨으니까요.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보였죠. 할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았어요. 20년이 흘렀어요. 아리아 강쇼는 여전히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프로그램 종영을 발표했을 때 전국이 술렁였어요. 왜 그만두냐는 질문이 쏟아졌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마지막 방송 날이 다가왔어요.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이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500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죠. 어떤 이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끝인사만 남았죠. 여러분, 목이 메었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첫 방송 때의 떨림, 시청률이 떨어졌을 때의 절망, 다시 일어섰을 때의 기쁨,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방청객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꽃그림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의 꽃그림은 많이 바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리본 달린 볼펜도 함께요. 이게 제 시작이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이 노트와 볼펜이요. 카메라가 노트를 클로즈업했어요. 낡고 얼룩진 표지가 화면에 크게 비쳤죠.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내일을 기록하라고요. 방청객들이 더 크게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내일 나의 조국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할머니께 인사드려야 하거든요. 저는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말했죠.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꿈을 잃지 마세요. 매일을 기록하고 매일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모든 인생은 한 편의 노래예요. 여러분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죠. 5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저를 비췄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꽃그림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ONAI야. 불빛이 꺼졌어요. 생방송이 끝났죠. 스태프들이 다가와 안아줬어요. PD는 울면서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춘자 씨. 아니, 아리야. 저는 스튜디오를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복도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30대가 된 아들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울었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고생 많았어, 엄마. 아니야, 행복했어.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으로 미국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이곳에서 보낸 20년이 떠올랐어요.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시간이었죠.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냄새도 달랐죠.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참 많이 변했네. 부산역에 내렸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산동네로 향했죠. 할머니와 살던 그곳으로요. 산동네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판잣집들은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죠. 좁았던 골목길도 넓어져 있었고요. 하지만 비탈진 그 느낌은 여전했어요. 공기도 익숙했죠.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어요. 묘지는 그대로였어요. 작은 봉분 앞에 앉았죠. 할머니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포근한 바람이었죠. 할머니, 저 해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아니, 제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꽃그림 노트를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매일 썼어요. 할머니와의 약속 지켰어요. 산 아래로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래,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모든 인생은 한 편의 노래란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제 인생도 한 편의 노래였어요. 슬픈 소절도 있었고 기쁜 소절도 있었죠. 하지만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꽃그림 노트의 페이지가 바람에 펄럭였죠.
마치 할머니가 넘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리본 달린 볼펜을 쥐고 마지막 페이지에 썼어요. 오늘 나는 집에 돌아왔다.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계셨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저는 일어나 할머니 산소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니, 진짜 시작이었죠. 모든 인생은 한 편의 노래니까요. 고난은 잠깐이고 희망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강춘자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인생 다큐를 구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이야기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